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수잔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회담을 갖고 북한과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이슬람 국가 문제와 에볼라 위기 등 범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 위해 포괄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먼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고,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관련국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우리 정부의 통일대 방론과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등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 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국가 문제와 서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위기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현안에 대응함에 있어 앞으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또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금요일 개막합니다. 우리 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완벽한 경계 작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은희 합참의장도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직접 둘러보며 경비 작전을 지도했습니다. 정상윤 중위의 보도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16일부터 아시아 각국 선수단의 입촌이 시작됐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더불어 주요 경기가 열리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우리 군의 경비 작전을 지도했습니다. 경기장 현장 안정통제실을 방문해 경비 작전을 보고받은 최윤희 합참의장은 작전의 진행 상황과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대공 용의점을 받는 아니면 주체가 불분명한 그런 테러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작전이 현장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작전을 어떻게든지 최단 시간 내에 정리시키기 위한 그런 임무를 빨리 군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군이 주도적으로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은 대회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한 외곽 경계와 각종 테러 상황을 대비한 훈련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최근 다시 발생한 소형 무인기 출현 상황에 대비한 훈련뿐만 아니라 인질 테러 상황, 화학 테러 상황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무인 비행체가 경기장으로 접근하면 신속한 대응 사격이 이뤄지고 테러범의 인질극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전사와 헌병특임대가 투입돼 상황을 완벽하게 진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과 협력해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통합 작전 수행 능력도 구비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은 육군 수도군단 중심으로 각종 테러 상황을 대비한 완벽한 경계 태세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반도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군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재 방공포병 전력을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방공포병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한반도 공중 위협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민대, 세종대, LIG 넥스원, 보잉 등 군과 산학연의 방공,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방공포병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분석하고 북한의 스텔스와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선 저주파수 레이더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핵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선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까지 추적 레이더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의 방공유도탄 전력화와 전투 발전의 흐름도 짚었습니다. 대공 방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탄도탄의 핵심 기술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기술, 탄도탄용 레이더 기술 현황 등이 제시됐습니다.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층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방공포병 분야의 전투 발전 방안을 발굴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 전문 인력을 포함한 군 인권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 인권팀은 군 수사 과정과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운영되는 군 인권팀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법 제정, 소원 수리 등 권리구제제도 개선과 외부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정기적 부대 진단 실시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올해로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9년이 흘렀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지역 비무장지대를 찾아 남북 분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닌 최전선에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강원도 화천 지역의 비무장지대. 강줄기는 굽이 돌아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초록이 우거진 이곳은 지난 6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려다본 비무장지대는 평화로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오래돼 녹슨 철조망만이 뼈아픈 분단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찾아간 강원도 철원의 DMZ 접경 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을 들어서자 넓은 평야가 나오고 지금은 유적이 된 오래된 건축물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서울과 원산을 잇는 기차가 지나던 월정리역 북은 굳게 닫힌 철문을 지키는 경계병은 다가갈 수 없는 분단 현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정신없이 휘감긴 철조망이 남과 북의 경계를 나누지만 철조망 위 전선에 앉은 잠자리는 경계 없이 찾아오는 따사로운 가을볕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최전방 지역. 장병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 경계 작전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맞닿은 채 60여 년간 인적이 없는 이곳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관심 지역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이곳 비무장지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입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 경계병을 취재하는 독일의 한 방송사. 분단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입니다. Das Thema der Teilung und der Wiedervereinigung ist ein Thema, was Korea und Deutschland vereint. Und trotz aller Unterschiede sehen wir das als ein sehr wichtiges Thema und auch als einen wichtigen Anknüpfungspunkt.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로 25년. 낮아진 장벽 높이만큼 더욱 강해진 독일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언제쯤 DMZ 철책을 허물고 통일 대박론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지난 15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에서는 해군병 618기 입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방뉴스가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훈련병의 품격도 이들의 생생한 훈련 전 과정을 전해드리기 위해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해군에 자원 입대한 618기 신병들은 이날 입영을 시작으로 5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훈련병의 품격은 앞으로 가입영 기간을 거쳐 복종주와 인내주, 극기주, 필승주 등 각주별 교육을 받고 필승해군, 정예해군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려갈 예정입니다.
훈련병의 품격은 지난 6월부터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매일 육군과 공군 훈련병들의 훈련 현장을 안방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를 계기로 이번 해군편 방송에 앞서 더 많은 시청자 확보를 위해 입영 행사장에서 훈련병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채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훈련병의 품격 해군편 추모공의 후예를 꿈꾸며는 오는 22일부터 국방뉴스 시간을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주간 방송됩니다. 국방뉴스에서 SNS를 통해 군사 이슈들을 짚어보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IT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점점 진화하는 현대전의 무기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번 주 SNS 군사 리포트에서는 방공망을 어떻게 제압할 거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을 통해 진화된 그럼 그 상황에 들어가서 다 때려부술 수 있다는 거죠. 끝이에요. 노트북으로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무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병 전술의 혁신 엑스칼리버를 소개합니다. 155mm 포로 발사되는 M982 엑스칼리버는 GPS 위성 항법 장치가 장착된 정밀 유도 포탄으로 발사된 뒤 GPS 신호를 받아 스스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하강할 때 포탄 윗부분에 4개의 날개로 위치 조절이 가능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센서가 계속 작아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센서가 제 손바닥보다 작아졌어요. 제 손바닥보다 이 작은 센서 안에 뭐가 있냐면 GPS 수신기, 그 다음에 오토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날아가면서 그 포탄에서 이렇게 날개가 탁 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궤도까지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최대 사거리가 50km에 이르는 엑스칼리버는 미국의 레이시온사와 스웨덴의 BAE 시스템 시포토스사가 공동 개발했으며 한 발당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하롭은 무인 전투기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 의해 적 방공망 제압을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최대 23kg의 고폭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고정형 또는 이동형 목표물과 함께 자폭하는 무인 자폭기입니다. 적 레이더 기지가 사실상 현대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목표물이었어요. 일단 상공에 띄웁니다. 레이더 전표를 조금이라도 키면 그걸 감지해서 바로 돌입을 하는 무기체계거든요. 차량 이동식 발사대 혹은 함상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항공기에도 부착해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롭은 프로펠러로 최대 6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은 최대 1000km며 대당 가격은 1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의 지원으로 BAE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 레일건을 소개합니다. 레일건은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을 가속해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음속의 7배인 마하 7.5의 속도로 약 200km 거리까지 탄환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An electromagnetic railgun is a gun that uses just electricity, no gunpowder, and oh by the way, can shoot a projectile like this, well over 100 miles at Mach 7. 미 해군 연구소의 지원으로 BAE 시스템즈사에서 개발한 레일건은 2016년엔 함상에 장착해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총알의 궤도를 변경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총알을 소개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자기유도 저격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유도 저격 시스템은 12.7mm 총알에 자체 유도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광학 안내 시스템의 도움으로 날씨, 풍량, 목표물의 움직임 등에 상관없이 자체 경로 조정으로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유도 저격 시스템은 미 로키드 마틴사와 텔레다인 SNI사가 개발한 것으로 2015년에 시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장거리 감시 및 공격용 차량 LRSAV를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헬파이어2, DAGR 미사일 등 최신 공격형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아파치 헬기의 표적 탐지와 추적 시스템들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이 다목적 특수 전투 차량의 실전 배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TV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소재와 형식은 자유고 응모 기간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아이디어 콘테스트 관련 문의는 국방TV 편성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모집합니다. 예비역 장성으로 군인공제회 대의원의 심의 의결 후 국방부 승인을 얻어 선발하게 됩니다. 임기는 3년이며 29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인공제회 인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과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육군본부 간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사계 의암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10월 4일과 5일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4만 원이며 25일까지 접수합니다. 동서석유화학에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경영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서 영어 능통자는 우대합니다. 접수는 2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